새벽 독백 떨리는 손을 잡아주던 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주부 정말숙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5년 됐고요. 남편과 딸 하나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고생 많다,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4년 전쯤이었나. 여보, 손이 좀 떨리네. 그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나이가 되면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뭔가 행동이 굼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움직임이 너무 느려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하던 사람이 모든 행동이 느려져 있더라고요. 옷 입는 것도 신발 신는 것도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동네 이웃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댁 남편분이 요즘 어디 좀 아프신가? 걸으시는 게 예전 같지 않으시던데. 그제서야 이게 단순히 나이 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정말 완강하게 부정했어요. 자존심도 상한 것 같고 인정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남편이 아프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젊은데 무슨 큰 병이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도 부정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단추 채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젓가락으로 반찬 집는 것도 몇 번씩 떨어뜨리고. 제가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우리 남편이 원래 병원을 싫어해요. 젊을 때부터 아파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넘게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냥 평지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진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 진행성 질환이라서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작아져 보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고 힘들겠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이고.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울었어요. 35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여보. 내가 짐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힘들어질지.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약을 챙겨 먹이고 병원에 같이 다니고 재활 운동도 도와주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것도 척척 들고 전구도 갈아 끼우고 그런 걸 다 해주던 사람인데 이제는 물컵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요. 장보기 요리, 청소는 물론이고 은행 일, 관리사무소 일, 모든 집안일을 제가 혼자 해야 하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해오던 일들을 제가 배워야 했어요. 온라인 뱅킹 하는 법, 보험 처리하는 법 이런 것들. 60이 넘어서 처음 배우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제 마음이었어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까먹거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할 때,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짜증을 낸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자책이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제 인생도 갑자기 바뀐 거니까.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던 것도 취소해야 했고, 취미 활동도 포기해야 했고. 저는 원래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주 3회씩 수영장에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게 제 유일한 취미였는데, 남편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 다녀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안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혼자 있는 동안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약을 제때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 때문에 결국 수영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녁 모임, 동창회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해야 했고. 24시간 남편을 돌봐야 하니까 제 시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 인생은 뭐지? 였어요. 남편 간병인으로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졌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일찍 잠들고 저 혼자 설거지하고 정리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죄책감이 들고 남편도 원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런데 또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예전 생활이 그리웠어요. 자유롭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영화도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돌보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체력도 딸리는데 혹시 제가 잘못해서 남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 즐겨 다니던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갔다가 넘어진 거예요. 파킨슨병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넘어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다행히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줬는데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힘들면 요양원도 알아봐요.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또 자책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어려워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들어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괜찮아라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혼자 집에서 남편만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고 더 고립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파킨슨병 환자 가족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남의 앞에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들 힘든 이야기 듣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미 충분히 우울한데 거기서 더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한번 가봤어요. 혹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거기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남편을 10년째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떤 평온함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저보다 어린 분이었는데 남편이 더 심한 상태였어요. 저도 가끔 화가 나요. 그러면 또 죄책감이 들고. 그분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었어요.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재활운동하는 곳, 이런 것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배웠어요. 간병하는 사람도 쉬어야 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우울한 것도 당연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제가 가끔 쉬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제가 때로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나쁜 게 아니구나.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 2회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해서 그 시간에는 제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남편도 처음에는 괜찮다, 집에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줘요. 여보도 쉬어야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해주려고 했거든요. 밥도 떠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근데 재활치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시게 두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운동이 되고 자존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은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줘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단추 채우는데 10분 걸려도 기다려주고 걸음이 느려도 재촉하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더 노력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부였지만 각자 바쁘게 살았거든요. 남편은 직장일로, 저는 집안일과 제 일로.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아침에 같이 재활운동하고 오후에는 같이 산책하고.
TV도 같이 보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 신혼 때 기억나? 그때 참 행복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깨달은 게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남편이 고맙다고 말할 때 제 손을 꼭 잡아줄 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남편 상태가 나빠지는 날도 있고 제가 지칠 때도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정을 인정하게 됐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완벽한 간병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부엌에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뭐해?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주고 싶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못 따르던 사람이 제 생일이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맛은 좀 짰지만 제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병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완벽한 아내가 아니어도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알려주고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과 마음도 챙겨야 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간병인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슬프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다 인정하면서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름답고 완벽한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복잡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금도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예전처럼 잘 웃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 옆에 있어요. 병이 든 이후로 표정도 많이 굳어지고 웃음도 줄어들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가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살짝 미소를 지어줘요. 그 작은 미소가 제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또 괜찮다고 할 텐데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함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우리 함께 힘내봐요.